처음 나왔을 때 이제 결혼 반지하고 몸이 약간 부었었거든요. 네. 평양에서 축구 들석에서 김일성이 결혼했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뭐 경호원이었다는 말도 있었고 또 39호실에 뭐 외화벌의 간부였다는 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일성은 싱글이다.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렇게 검증을 하겠다는 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죽인 고모부 장성택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반대했는데 결국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번심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증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번심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모부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김일성의 남편은 내가 검증해보겠다. 만약에 김정일이 선택한 진짜 후계자가 김정은보다 김여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만든 김여정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Follow me. 아버지 김정일, 딸 김여정. 아버지는 딸 김여정을 우리 여정공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우리 여정공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는 가족 배치도에서 나타납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아버지는 여정공주를 항상 본인의 옆자리에 앉혀왔습니다. 급기야 김정은은 한 달이 건너 이미 오빠들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급기야 김정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정이에게 코수염이 있었다면 내래 여정이를 후계자로 시켰을 끼야 라고 말입니다. 코수염이 있는 김여정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 오빠 김정근과 함께 4년간 스위스 유학 생활을 떠납니다. 유학 때 방학이 되면 이 김여정은 평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현지 시차를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평양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무려 6개월 만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특권을 공주 프리패스 특권을 김여정에게 제공합니다. 만약에 진짜 김여정에게 코수염이 있었다면, 김여정이 털이 많았더라면 지금의 북한은 달라졌을까요? 김여정이 유학을 끝내고 왔을 때 대학 6개월 속성 코스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선물로 그게 있는 코스예요? 아니면 만든 건가요? 이제 사실 첫 번인데요. 과가 물리학과잖아요. 물리학과 6개월 다녔다는 거. 그래요? 예, 핵 미사일 강국이잖아요. 강성대국이 핵 미사일 강국인데 이게 물리예요. 아, 그렇지. 핵물리, 미사일은 이 탄도 물리. 그래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이과적 소양. 그죠? 그래서 물리학과를 다녔을.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했냐? 핵물리와 이 탄도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 김일성대는 그런 코스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내가 김여정을 봤네 못 봤네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가르쳤다는 교수님들은 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물리학 선택한 게 내가 옛날 맞습니다. 특종했네. 맞았네. 네, 맞아요. 네, 물리학 선택한 게 맞고 그리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2009년에 입학했는데 외국어 문학부에 실제로 김씨 일가 2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름을 모르는 김여정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제가 얼굴도 알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1년짜리 특설반을 다니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특설반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김대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알고. 근데 만약에 금혁군이 야 니네 인사 안 하냐? 라고 하면 저희가 말을 못 걸어요. 그 사람들은 수업만 끝나면은 216 그 벤츠 타고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웬만하면 말을 걸지 말아라.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자재 쪽이다. 저희가 자재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자재 쪽이다 이러면은 아 저쪽 계열이구나. 딴 말도 못하고. 네. 아니 그럼 수재나 영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위층의 자제들이 그 코스를 가는 거예요. 고위층이 아니라 고위층이 아니라 김씨 일가에 속해 있는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코스가 있어요. 단순한 고위층도 아니고. 네. 평화사절단에서 독설가로 변신했다. 두 얼굴을 가진 김여정 그녀의 행보를 따라가 봅니다.
그래도 웃고 인사, 뭐, 밥 먹고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건 교우가 아니죠. 일부러 웃는 건데 완전. 밝게 웃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는 데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혹시라도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때 북한 김여정이 문제 삼았던 게 우리 쪽에서 날려보낸 삐라 때문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종이장 때문에 정상적인 남의 건물을 날려버린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 건물 짓는데 우리 돈 180억이 있었습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면 300억이 넘는 우리 혈세가 들어간 우리 건물을 삐라 때문에 날렸다? 그건 아닐 겁니다. 대북 제재를 풀려던 김정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경제난이 더욱더 가중됐죠. 대북 제재를 풀지 못했고 경제난이 심화된 걸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 300억이 든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저게 폭파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에 뭐가 폭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폭파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전에 연평도 폭파. 그죠? 그 전에 천안함 폭침. 이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 작품이고 연평도부터 김정은 작품인데 나이가 어릴수록요 훨씬 도발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그렇지. 네. 게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만 해도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잖아요. 몰래 한 거지만 연평도는 대놓고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야.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는 내가 세다. 네. 내가 보여줍니다. 지도자다. 미국한테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침략될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근데 우리에 있는 걸 폭발시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이제 북한 안에 있는 우리 거.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한다면은 북한이 미국이나 혹은 한국과의 그런 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또 경제 제재가 더 가중되고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독재 국가 특유의 그 수법을 또 쓴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그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독재 국가는 늘 바깥에는 적을 찾거든요. 공격할 적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그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이게 북한이 이것만 폭파시킨 게 아니라 그 뒤에 대규모 군중 집회도 했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막 고취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탓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저것들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정은과 김여정 계속 이 통치를 이어갈 수 있느냐, 또 이 인민들이나 지도부는 잘 따를 것이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김정은 남매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예. 과거 김정일 시절에는 김정일이는 자기 후계자로 지명돼서부터 말하자면 권력을 잡을 때까지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아주 노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돈이 없으면 간부들이 부정부패하는 건 눈 감아주고 웬만한 건 봐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막 이러면서 잘 다독였는데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안 됩니다. 베푸는 게 안 되는구나. 뭐 잘못했다고 칼같이 숙청하고 처벌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돈을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근근히 없이 채찍만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없다. 예. 측근보다는 핏줄.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위해 김여정의 남자까지 걸려. 관리된다니까. 최고네.
남자까지 정말 관리를 하나요, 김선생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정확한 팩트는 없지만은 일단 능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단둘이잖아요. 네, 그 믿을 게만 그뭐 축구도 못 믿고 형제밖에 없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으로 키가 117.8에다가 그다음에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민군대 다시 말해서 군에도 갔다 와야 돼요. 이런 기준을 내놨다고 해요. 좀 이제 확실한 거는요. 그 2012년도인가 이제 김여정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결혼 반지하고 몸이 약간 부었었거든요. 네. 이게 임신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평양에서 축구들 속에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결혼했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뭐 경호원이었다는 말도 있었고 또 39호실에 뭐 외화벌이 간부였다는 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여정은 싱글이다.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렇게 검증을 하겠다는 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죽인 고모부 장성택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반대했는데 결국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번심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증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번심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모부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김여정의 남편은 내가 검증해보겠다. 근데 그러면은 왕부당.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동생한테? 그 보면은 특징이 뭐냐 김경희나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정은, 김여정은 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네. 뭐 단둘이 그러니까 김정일인 경우도 일찍 어머니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그 이웃 자식으로 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서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관계는 돈독한 데다가 일단은 김경희, 김정일 때는 장성택이죠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제2의 장성택이 나타나지 않자면은 당연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현재 김여정이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 구도를 보게 되면은 장성택과 같은 그런 인물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종의 뭐 참두마차를 연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그 북한 정권을 좀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예.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의 뒤를 이을 정치, 이렇게 우리 북한을 다스릴 지도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여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김여정이가 머리가 엄청 좋고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나도 해박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공부를 못하고 그저 독재적인 그러한 게지만은 그래서 김여정이는 단지 치마를 들었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밑에서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부터 모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숲에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 할 때 문건이 올라가는데 김여정이 일단 다 조사를 해요. 다 조사하고 김정은한테 원래 보낼 것만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의 정점이 누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김여정한테 입김을 넣게 되면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의 그 파워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어떤 서류 보여줘. 그랬더니 이거 기밀이라 안 됩니다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여정한테는. 아무튼 뭐 지금 보니까 김여정에 대해서 임영수 선생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여정 문제가 아니고 북한은 통치 기구가 김일성 가문 통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아주 가문 통치로서는 취약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 취약한 자기 그 가문 통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죠. 아, 그러면 김여정이 결혼을 하면 김정은 체제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여정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 김여정이? 아니 김여정이 신랑을 만약 얻는다면은 김여정이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밑거름. 그렇죠. 그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그 자체는 그 김여정을 뒷받침을 해주고 진짜 김정은한테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아래도 아니에요. 야, 아무튼 김여정 남편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과거에 장성택을 보게 되면요. 네. 김정일이 장성택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어요. 몇 번 죽이려고까지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장성택의 인물이 워낙 출중한 측면도 있고 사람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에게 뭔가 말을 할 것들을 장성택이 다 부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커지는 권력을 계속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김여정의 남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장성택이 같이 뭐 개혁개방으로 간다든지
또 김씨 왕조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 축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남편을 어떻게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운명과 관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